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 지역 과밀학급 과대 과소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지역 과밀학급 과대 과소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 주셨으며 이번 토론회에 주관과 발제를 맡아주신 조희연 교육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또한 이번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기꺼이 나서주신 서울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입법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토론을 진행해 주실 이화룡 전 공주대학교 교수님, 이호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님, 박강산 서울시 의회 의원님, 최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로 서울에서도 통폐합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증가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단지가 조성된 곳에서는 인구가 급증해 과대 과밀 학교가 생기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관내 초, 중고 학생 수는 80만 6,340명으로 10년 전인 116만 1,630명보다 31%가량 확 줄었습니다. 이 추세로 본다면 2030년에는 학생 수가 약 57만 2,390명으로 대폭 줄어 10년 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사실 전망이 아니라 이제 확정적인 것이죠. 이로 인해 통폐합이 우려되는 서울시 관내 소규모 학교는 119개 교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들이 몰려있는 과대학교는 올해 31곳, 과밀학교는 196학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학생 수가 충족되지 못해 학교 문을 닫고 한쪽에서는 학생 수가 급증해 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를 타개할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타개하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심히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기존의 학교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도시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주거시설과 학교가 함께 있는 주교 복합 형태의 새로운 도시형 캠퍼스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부 학교 설립 기준에 학생 수요가 못 미쳐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에는 제2캠퍼스 형태의 소규모 분교를 신설해 획기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부, 교육청과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여주신 전문가와 시민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신다면 성공적인 미래형 학교를 제대로 그릴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와 과대 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 지역 내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새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국회 부의장 김영주입니다. 서울 지역 과밀학급 과대 과소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 참석자가 그닥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토론회 마련해 주신 우리 김영호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실 조희연 교육감님, 토론자님들은 전부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이 거론하셔서 제가 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요인 중 저출생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서 많은 학교가 없어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인근 학교와 통합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서초, 양천과 같이 대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는 서울의 일부 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학급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통학거리가 늘어나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요청이 빗발치지만 교육부의 심사 요건에는 미치지 못해서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지역군의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 지역에서도 영문초나 대형초의 경우 재건축 뉴타운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해서 학생 수 대비 교실이 협소해졌고, 장거리 통학, 교사 부족, 체육관 운동장 사용 제한 등 집안 교육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계시지만, 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어서 예산 확보도 어렵고 폐교될 위기가 있다면서 재학생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영등포구 안에서도 학령 인구 불균형으로 한쪽에서는 학생이 많아 과밀학급, 한쪽에는 또 학생 수가 부족해서 폐교될 위기가 놓여있는 학교가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학교 신설과 통폐합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의 특성,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서울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제도가 마련돼서 저희 지역도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간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갑이 지역구인데요. 강동갑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다른 지역처럼 인구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덕 강일지구에 이미 6개의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고 재건축이 엄청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는 또 학교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30분 이상 이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설에 대한 또 과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증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교육감님께 이미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전달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이 토론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모쪼록 오늘 귀한 자리,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의 좋은 제안이 또 우리 교육감님의 노력, 또 입법부에 함께하는 노력으로 제대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천갑 국회의원 황입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2만 6천 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약 5만 5천 세대 이상의 재건축되는 사례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목동이 첫 사례일 겁니다. 아마 이 이후에 한 50여 군데 2만 세대, 3만 세대가 5만, 6만 세대로 아주 폭증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기존의 재건축의 개념을 넘어서서 뭐 인구가 한 15만 명이 국회의원 지역구가 하나 느는 거니까 이거는 도시 재생적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건축 지역은 상당히 과밀이 되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단지 주택단지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너무나 먼 거리에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차장, 동네 주차장 세울 때 이렇게 해요. 뭐 100면, 150면 이렇게 안 세웁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우면은 갑자기 그 좁은 동네에 교통이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면 도시명 주차장은 뭐 5면, 3면, 2면 이래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 보면은 대학 내에 그 실버타운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내에 실버타운 하면 대학의 어떤 재정이 또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실버타운은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안정감 있고 대학 내 범죄도 줄어들고,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실버 노년 자본과 유소년 자본이 사회적 형태에서 결합하는 매우 그 모범적인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출생, 고령화, 그래서 이 유소년 자본과 노년 자본의 사회적 결합, 이런 것도 저는 상당한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보다는 뭔가 좀 내용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드웨어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설계하고 구조화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마침 지금이 서울시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최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여건이 훨씬 더 우리 실생활에 맞고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서울이 아니라 전국의 출생아 수가 한 46만 명 됐다가 최근에 20만 명 그 초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저출생의 문제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구조의 변화, 또는 각종 시설의 변화, 또는 여러 가지의 계획에 대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이제 선택의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과소 과밀학급, 지금 단기적으로는 재건축과 관련된 논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교육계 전반이 변화가 필요하다. 뭐 시설의 전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 논의를 교육청에서 나름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의견들이 함께 공유되고, 이게 이 정당과 상관없이 이 대한민국 정치가 꼭 풀어야 하는 숙제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의 발표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총론적인 말씀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 학교지원 과장님이 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에 49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모든 지역에서 사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또 학교 통폐합을 해야 될 정도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또 여기 강동이나 이동에는 또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지역 간의 학생 수의 불균형이 대단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과밀학급, 과대학교, 과소학교의 불균형과 격차가 훨씬 심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런 오랜 동안의 그 어떤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해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김영우 의원님하고 이제 분업을 해서 도시형 분교 모델, 도시형 캠퍼스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위한 그 법적 근거는 이제 김영우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분업 및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할 때는 학교 통폐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이전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서 학교를 빼서 이전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초중 이음학교, 중고등학교 이음학교, 요렇게 이제 저희가 그 학생 수의 지역별 불균형에 대응하는 응전 양식이 요렇게 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형 분교 모델,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론 수렴 과정에서
분교라는 것이 갖는 약간의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형 캠퍼스 이런 모델을 명칭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편에서 보면 이런 지역 간의 인구 불균형에 맞춰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하나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폐합 이전에 분교 형태로도 유지는 되는 거죠. 유지를 할 수 있는 응전 전략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의 온 학교를 만들기에는 학생 수가 부족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 수를 저희가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학교를 원하죠. 뭐 초품아파트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학교를 품어야 아파트 값도 유지가 되거나 높아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요구에 대응해서 온 학교가 아닌 지역에도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저희들의 뭐 차선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게 기존의 학교 하면 우리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운동장, 그 다음에 교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복합학교가 출현하는 계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도시형 분교를 일단 설정을 하고 나니까요. 하고 나니까 이게 컴비네이션이 여러 다양하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복합 건물하고도 가능하고, 이따가 발표하겠습니다. 주교 아파트, 일종의 아파트형, 뭐 예를 들면 뭐 중년이나 젊은 세대 아파트하고도 결합할 수 있게 다양한 결합 모형이 가능하게. 온 학교는 이게 결합의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결합 모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면이 있고, 사실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학교라는 게 우리 이제 학교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자꾸 폐쇄형으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책임 문제도 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돼서 자꾸 폐쇄형으로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유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공간을 최대한 마을과 공유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 지상에 주차를 했잖아요. 다 지하로 가니까 이제 지상이 녹지 공간이 되는 것처럼, 저는 사실은 학교도 시나 구 일반 지자체하고 교육지자체가 협력하면 아예 저는 이제 등하교 동설하고만 분리되면 뭐 지역에 거의 대규모 주차장이 학교 지하에 들어가지 말란 법도 없는 거죠. 또 학교 지상에 공간들을 다 말하자면 녹색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발전한 건축이나 토목 기술의 발전을 배경해서 다양한 복합 시설을 지하와 지상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형 캠퍼스 모형은 이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하는 모델하고 신설하는 모형이 있고, 그 하위에도 몇 개 유형을 6가지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우리 학교 지원과장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그 도시형 캠퍼스 설립 유형과 모델에 대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대도시인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개편형과 신설형 등 2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개편형으로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개편형에는 제2캠퍼스 학교와 주교 복합학교 2가지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소수 학생의 토학 여건이 매우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통폐합 전 단계로서 분교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만일 그 지역의 학생이 증가해서 조건이 맞는다면 정규화 학교로 다시 전환될 수도 있고, 도시형 캠퍼스마저도 운영하기 어려운 형편이 된다면
결국 통폐합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설형으로 저희가 총 4가지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설형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이지만 정규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학교 설립 규모가 나오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이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가 이미 과밀인 상태로 분산 배치가 힘들거나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6차선 이상의 대로를 건너는 등 통학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통학 안전이 문제될 때 주로 대상이 됩니다.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는 초등학교를 주로 저희가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주지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정되고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에는 학교가 위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설립 위치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반면 서울의 고등학교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0년도부터 고교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어 배정을 희망하는 학교가 설사 대중교통에 30분을 넘더라도 서울 전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도시형 캠퍼스를 고려할 필요는 적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가지 유형에서 파생되는 설립 모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를 개편하는 2개의 모델과 새로이 신설하는 4개의 모델, 총 6개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개편형으로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개편형의 첫 번째 모델은 제2 캠퍼스 학교입니다. 학생 수 감소를 사유로 주로 지방에서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분교화의 전형적인 형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화가 심화된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 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모델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오른쪽에 소규모 학교 통합구역 지도를 보시면 해당 학교는 학생 수가 불과 116명에 불과하지만 학교가 없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도보로 약 43분 정도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인근 학교를 본교로 지정하고 제2 캠퍼스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편형 모델은 주교 복합 학교로 주거와 학교가 공존하는 모델입니다. 소규모화된 학교 용지가 매우 넓을 경우 유효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 용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부지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하여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이 장에 특별히 이해를 돕도록 조감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주교 복합학교는 공공주택과 함께 설립되는 유형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인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SH공사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로이 분교를 신설하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형의 첫 번째 모델은 제2 캠퍼스 학교입니다. 개발사업 지역에 이미 학교 용지가 확보된 경우로 아까 말씀하신 강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 계획 당시와 다르게 이후 학력 인구 감소로 학생 배치 계획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형 분교의 설립은 가능한 유형입니다. 제2 캠퍼스 학교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강동구의 강일 3지구에 확보한 초등학교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형 캠퍼스를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5개 단지에서 저희가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참여 주민의 대다수인 98%가 도시형 캠퍼스 설립에 찬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 시설 건축비 분담 등에 대해 서울시 SH공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순조로이 진행된다면 지역주민, SH공사 등과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설령의 두 번째 모델은 주거와 학교가 공존하는 주교 복합 학교입니다. 개발 지역 내에 사업 시행자, 즉 조합이 자체적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아파트 개발과 동시에 단지 내에 도시형 캠퍼스가 들어서는 모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공동주택과 학교를 복합화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52세대 공동주택과 결합한 형태로 2002년 학생 수 240명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유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 학교 용지 확보가 어려워 공동주택 개발과 함께 해당 부지를 할애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접 주거와는 독립된 동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신설령의 세 번째 모델은 매입형 학교입니다. 과대 과밀 학교 지역이지만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증개축이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에 학교 용지 확보도 불가능한 경우로 과밀 학교의 인근에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 등을 매입하는 모델입니다. 서울에서는 기존 모델을 임차하여 대안학교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 캠퍼스는 학교 시설 관리 안전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유연한 시설 사용들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모델을 상정하였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부족한 학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 사무실과 인접한 주차장 건물을 매입하여 초등학교로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신설령의 마지막 모델인 공공시설 복합학교입니다. 통학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서 지역 내 적합한 학교 용지가 없는 경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여나 연구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도시형 캠퍼스로 설립하는 모델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왼쪽의 건물은 이전에 등기소로 사용하던 시설로 공공시설 복합학교로 활용 요청받은 사례입니다. 인근 지역이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해당 등기소를 개발사업과 연계한 교육 관련 시설로 활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적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학생 유발이 예측된다면 이러한 공공시설을 학교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은 미국의 사례로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시 사례인데 기존 연방정부 건물을 재사용하여 공공시설과 공립학교 등을 복합화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청이 제안하는 두 가지 유형 6개 모델의 도시형 캠퍼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 도시 재생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 학교 설립 기준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서울시의청은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청이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인 토대가 이번에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형 캠퍼스 대상학교를 검토하고 대상학교 선정 시 관계자 등과 사전 협의 후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형 캠퍼스 유형 및 모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 우리 조희원 교육감님께서 주제 발제해 주시고 우리 또 교육청 과장님께서도 부가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네, 아마 이 문제가 입법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 제도를 잘 정착해 나가면 우리 서울시 학부모님들의 과밀학교, 과소학교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이제 해소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파격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학부모님에게 절실한 이 미래형 학교에 대한 탄생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 3년 전에 이제 저희 지역구에 학교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다. A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가 아마 한 69년 정도에 건축된 학교니까 굉장히 노후도도 상당히 있는 학교인데요. 그 인접 지역에서 이제 한 조합원들 한 2,000명 정도 되는 세대수 한 2,000명 정도 되는 재개발이 추진됐어요. 학교가 워낙 노후도가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조희원 교육감님 찾아뵙고 혹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이 추진되는데 옆에 노후화된 학교가 있을 때 편입시키면 혹시 인센티브 같은 거 좀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 교육감님이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을 쭉 불러서 이렇게 좀 논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때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내용을 갖고 당시에 그 조합장님을 찾아뵀는데 이 조합장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거더라고요. 첫째, 설계 변경을 조금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 그리고 그 인허가 학교라는 것을 단지 내에 편입했을 때 새로운 인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가 작용돼서 불안해서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고 동네를 확실히 바꿀 수 있고 미래형 캠퍼스를 마련할 수 있는데 조합장님들이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 그래서 재차 교육청을 방문해서 조희원 교육감님한테 이 사례가 우리 서대문구 사례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시의 과밀학교 과수학교가 상당히 이렇게 좀 양극화 현상으로 빈번하니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조희원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 도시형 미래 캠퍼스라는 당시에 이름은 없었지만 아마 TF를 구성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꾸준히 연구해서 그 연구한 이제 결과가 오늘 주제 발표하게 된 도시형 미래 캠퍼스인데요. 오늘 토론회를 좀 들어보시고 아마 각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 시의원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사례를 적용하면 참 효과적이겠다. 이런 좀 상상도 좀 함께 하시면서 이 토론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시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개편형이 2개 모델, 신설형이 4개 모델인데요. 이 6개 모델에 대해서 각 지역위원회의 우리 시민들 또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제 좀 모델에 대해서 이 학교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하시면 우리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잘 저희가 취합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대안을 함께 만들어보는 또 그런 준비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 우리 교육감님 발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한 분당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토론자로는 우리 이화령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셨으면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발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서울시 인구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뭐 저출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꼭 서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많이 감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학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가밀학교, 가대학교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또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은 계속 가밀되고 또 하지만 또 그게 그렇지 않은 그 지역과 사이는 또 피폐화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논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초등학교 하나가 없어지면 인구가 10%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사회와 학교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적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마 오늘 발표한 도시형 캠퍼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규모가 설립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학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여기서
학생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정규 교과에서 하지 못했던 체육활동이나 또 복위학, 생태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본교에 가서 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교육까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미래형 학교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그 대도시에서는 이제 근교 신도시나 대규모 특지개발 사업을 보다는 공동화되어 있는 도심을 개발하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있고,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지금 예전에 있던 뉴타운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건축 사업, 재정비 사업으로 지금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의 밀도를 높여서 이제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서 압축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의 어떤 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러한 개발 사업들은 이제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계속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도시 내에 작은 학교, 도시형 캠퍼스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목동이나 잠실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량리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실제적으로 목동은 뭐 2배 이상까지 지금 그 세대수 증가하고 있죠. 잠실은 1.5배 정도 지금 특별계획 구입하면서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세대수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학교를 하나 짓기는 어렵고, 그리고 땅도 없고, 그리고 재개발사 조합에서 땅을 내놓을 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작은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이 적정한 통학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가 아까 100개 정도, 100여 개가 지금 소규모 학교가 됐는데, 이 소규모 학교들을 폐교시키지 않고도 이제 지역사회와 같이 복합한다든지, 아니면 또 중심 학교를 두고 여러 가지 위성 학교들, 그러니까 새틀라이트 학습을 둬서 이걸 분교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좀 더 지역사회에 두어서 학생들의 통학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고 적정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우리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전격 자료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제 제시됐습니다. 이제 두 개, 네 개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아마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소규모 학교 또는 이제 재건축 단지 소규모 개발에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 소견을 4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형 캠퍼스 용어에 대한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마 도시형 캠퍼스는 도시형 분교라는 의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농촌의 분교와 좀 차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조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캠퍼스란 말은 굉장히 공간적인 의미거든요.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보면 캠퍼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주대학 같은 경우가 그렇죠. 공주 캠퍼스, 부산항 캠퍼스, 뭐 이렇게 캠퍼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캠퍼스라는 용어가 어떤 법적인 데서 조금 혼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보면 통합운영학교를 이음학교라는 좋은 명칭을, 한국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것처럼 아름학교라든지 아름드름학교 이런 학교들을 좀 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냥 도시형 분교 이렇게 하는 게 입법하실 때 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캠퍼스라는 용어를 또 정의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법과 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한 유형의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 설립을 필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교사나 체육장 기준은 이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최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아무리 도시형 작은 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최소 비용 이상은
기준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체육장 문제. 그러니까 우리 체육장 없는 학교가 많이 생길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5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우리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우리 관련 법에 보면 학교 용지를 학교 부지는 학교 용지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학교 용지법 우리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같은 그 법에서 만드는 용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련을 맺을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로는 도시형 캠퍼스 안전과 학생 복지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2개, 4개 이렇게 유형을 봤습니다만 아마 울타리가 굉장히 희미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학교 유형. 그렇다면 그런 학교 울타리가 희미해지면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교의 보안이라든지 또 학생들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법안에 좀 들어가서 이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까지 커뮤니티 내에 여러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도시 내 학원 같은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환경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시행령 만들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만 이 한번 학교가 만들어지면 학교 폐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가님 나오셨지만 여기 신설할 때 굉장히 신중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20년, 40년까지 그 정도까지 쭉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도시 발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학교를 신설해야 될지 말할지 굉장히 다양한 구성과 다양한 굉장히 다단계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도시형 캠퍼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책이나 이 법안이 이제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서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저희 부족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아롱 교수님께서 우리 법안의 그 정의에 대해서 캠퍼스라는 용어보다는 이음학교, 아름학교로 법안의 내용을 담으면 오히려 그 법안 소위에서 좀 통과되기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제가 대표 발의했으니까 법안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토론자로는 청주대학교 우리 이호준 박사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청주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그 다음에 지역의 인구지형 변화 등으로 인해서 학교 규모에 대한 양극화 문제가 되게 중요한 교육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시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도시 지역 도시형 캠퍼스 정책은 이런 학교 설립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교육청 TF팀에서 제시해 주신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국내 여러 어떤 이제 그 사례를 분석하시거나 법령 검토 등을 통해서 이 학교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을 검토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폐교 위기에 있는 어떤 소규모 학교들을 공존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어떤 이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 계획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교육학자다 보니까 교육적으로도 조금 저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규모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형의 강소학교를 육성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과 관련된 비전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미래교육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플러그십 모델로서 이
도시형 캠퍼스 정책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검토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본교와 도시형 캠퍼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결합한다라고 한다면 한 지붕에 두 가족이 같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작은 학교와 있는 본교와 도시형 캠퍼스 간의 학생 교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 가족이 두 지붕을 나눠 쓰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을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거버넌스 형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교와 도시형 캠퍼스 간의 어떤 권한관계라든지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라고 한다면 도시형 캠퍼스가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편으로는 학교 간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 정책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이런 측면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놓고 보면 이제 그 한 가족이 두 지붕을 공유하는 형태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본교와 이런 도시형 캠퍼스가 교류할 수 있는 여건들은 그만큼 좋아지겠지만, 기본계획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이제 도시형 캠퍼스의 자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캠퍼스 유형을 지금 이제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도 개편형이라는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과 신설형이라는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성질에 맞춰서 이 관계를 조금 더 좀 분화해서 접근하는 것이 한편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본교와 도시형 캠퍼스 간의 공동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비용 및 이익 구조를 좀 설계해 보시면 좀 다시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도시형 캠퍼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 교장이라든지 행정실장님이 이제 부재한 상태에서 학교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한이 조금 낮아지는 대신에 그 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본교와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캠퍼스 학교의 행정과 관련된 업무 부담들이 그만큼 커지는 반면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구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거 제가 자료를 해석한 것이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능이 가능한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 이런 경우에는 이 두 학교가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 정책을 좀 설계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금 지원금의 어떤 지원 대상을 두 학교로 통합하거나,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나 자율학교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시형 캠퍼스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담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 정책입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이제 그 교육 내용이 담기느냐,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릇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만들어진,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저희가 지금 이제 찾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형들을 적용을 해서 학교를 설립한다라고 했었을 때 각각의 내용들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이것들을 이제 교육 정책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미래교육 2030이라는 비전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미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제 서울 미래교육 2030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의 교육으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형 캠퍼스 정책이 어떻게 성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형 캠퍼스 정책은 제가 이제 그 예상컨대 이 학교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함으로써 그 다음에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를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기존의 학교 설립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020년에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정책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 도입 단계부터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형 캠퍼스 정책을 도입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런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좀 정책 선계 단계부터 좀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취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호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육학과 교수님답게 교육적인 문제를 많이 다뤄주셨고요. 특히 그 도시형 캠퍼스를 미래 교육에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제안도 해주시고 또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우려에 대해서도 잘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서울시의회 박강선 시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시의회 현안이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방 소도시에서만 이제 언급이 되었던 폐교가 수도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홍일초, 영광초, 공진중, 화양초 계속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화양초 같은 경우 제가 거기 주민이에요. 거기 이제 굉장히 청년 인구도 많고 한데 이 청년들이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정착하지 않고 이제 거쳐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하고 이제 살림을 꾸리지 않죠. 굉장히 이제 폐교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 부지 활용에 있어서도 이제 구청이랑 교육청이랑 또 지역 국회의원 또 이제 여당과 야당에 따른 그런 지역위원회 당의 평의가 간의 그런 어떠한 의사소통, 알력 또 이런 갈등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폐교된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폐교라는 이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 관련된 담론이 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니까 이번에 11월 1일에 정례회 개회사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올해 78만 명인 서울 초중고 학생 수는 12년 후면 42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 날 전망이다. 미래의 서울형 학교인 도시형 캠퍼스 정책에 대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주문한다. 라고 이제 개회사에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주제가 교육감님 대상으로 이제 질의가 나왔었는데 전 의원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분교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지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점으로 또래 문화에 대한 이제 말씀도 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연배가 지금 그렇진 않지만 만 29입니다. 청년인데 제 과거에 이제 학교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다녔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분교형 정책이 추진됐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 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분교라는 개념. 를 이제 좀 약간 희석시키기 위해서 캠퍼스라는 이제 용어를 쓴다고도 하지만은 본교에서 이제 일반 운동장이 학교 교실이 있는데 오피스텔 수업이 진행된다라든지 이런 또래 문화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제가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교라는 이 워딩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또 예민한 주제여서 또 특히 학부모라든지 또 이제 입시를 앞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교 분교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이제 에너지가 낭비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빨리 그런 프레이밍이 안 되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아름학교라는 이제 원으로 나오고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한번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좀 읽어드리면은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캠퍼스형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령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학생 수가 애매하게 적어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단지 안팎 상가를 매입하거나 빈 부지에 건물을 지어 도시형 분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발표되자 도시형 분교 설립이 거론되는 지역에선 일부 사람들이 초품화가 아니라 분품화, 분교를 품은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한 부동산 업자는 초품화를 넘어 최근엔 공품화, 공원을 품은 아파트도 등장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역세권이 초역세권이 된 것처럼 초초품화, 초공품화 같은 괴상한 말이 곧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비판적으로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된 정당에서 과거에 대선 공약으로 좀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국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1층에서 5층까지는 학교로 사용하고 그 위는 주거 공간으로 공급한다는 공약도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주교 복합학교 유형과
유사하죠. 뭐 이제 안전 문제, 뭐 외부인 출입 문제 이런 게 빈틈이 생길 거고 소음 문제도 발생할 거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PPT 화면에서 뭐 영국이랑 프랑스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해외 사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이런 오해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사회 여론주의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 이제 존경하는 진선미 의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강동구에 고덕 강일 상진구에서 이제 지난 5월 달이었네요. 주민 1,300명이 분교가 아닌 학교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소통을 해가지고 좀 여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98% 가까이가 조지형 캠퍼스 찬성한다고 이제 나왔고, 또 지금 SH공사랑 서울시랑 굉장히 비용 부담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과감한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인데 이게 집행부의 어떤 일방 통행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주민과 어떤 주민을 대변해서 이런 건의를 주시는 지방의원들, 기초광역, 서울에 이렇게 김영우지 시장위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제 김 의원님 이제 법안도 보고 했는데요. 교육 과정이랑 이제 학생자치 활동에 있어서 뭐 본교랑 분교가 큰 차이가 없지만서도 이게 어떻게든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갈등의 요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래 문화의 측면도 있고요. 이런 점들 굉장히 섬세하게 보완해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도시형 캠퍼스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장님, 당은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주문에 따르는데 서울시의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반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는 잘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장도 우리 도시형 캠퍼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본회의 때 의장께서도 언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분이시죠? 네, 우리 최홍준 과장님 토론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우리 내비두고 와주신 의원님이랑 우리 김영우 의원님, 그다음에 조영 교육감님 말씀처럼 저출생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줄어가는 추세는 어쩔 수 없는 좀 상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인식하는 바는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이 저출생의 여파로 줄지만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원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지역 상생을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존재 의의가 더 커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뭐 제가 지방교육 재정과장이다 보니까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재정적인 투자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학교가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토론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배경 자체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 동일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시차의 문제 때문에 도지역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폐교라는 부분이 거의 이제 좀 막바지 단계이면서 이제 지역이 소멸하는 단계까지 오고 있는 아주 암울한 상황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 1교라든지 도서지역에서 꼭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무리 소규모일지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서울을 포함한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 권역까지 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이, 뭐 여담이지만 저는 교육부 직원이니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님으로서 저희 교육부를 많이 칭찬도 하시지만은 따끔하게 야단도 치지만은 근본적으로 애정어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법안까지, 특별 법안까지 발의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법까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 통과 필요성이라든지 법안이 꼭 가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 교육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학교의 유형 자체가 좀 더 다양화, 유연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저희 교육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가령 올해 이제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재개발, 재건축 혹은 신도시를
할 때마다 학교 신설이 너무너무 늦지 않냐, 적기 신설이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교육청과 함께 좀 제도 개선 부분을 이미 이루었고, 가급적이면은 지역의 상황은 지역에 계신 우리 교육청 분들,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라고 하는 학교 신설 절차보다는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자체 투자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학교 신설이 적기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과밀 과대 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 감소라고 하는 거는 상수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학교를, 아무리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님 요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학교 신설이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좀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함께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그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도시형 캠퍼스 설립 모형과 같은 지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금 새로운 유형의 학교 설립, 분교형 모형,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희는 배경 측면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특별법 법안에 대해서 꼭 좀 빠른 통과와 함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발표 전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분교 설치 운영 현황은 일단 법상으로는 대도시형 도시형 캠퍼스가 법상으로는 초중등 교육법상은 분교장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 185개의 분교인데, 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 분교는 33개로, 아무래도 이제 이 대도시 권역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응전의 형태로서 새로운 유형으로서 이 대도시형 도시형 캠퍼스 설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정책과 조금 유사한 방향으로 간다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대도시는 초등학교는 한 240명, 중고등학교 300명 이하를 좀 소규모 학교라고 하면서 복식 학급의 문제, 교원 배치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 얘기처럼 또래 문화의 문제 때문에 이 소규모 학교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이라든지 사회성 함양이라든지 공동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교육적으로 안 좋은 결과들이 아마 데이터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가 필요한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래 문화라든지 조금 경쟁을 통한 사회성 함양과 함께 교육력 향상이라고 하는 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대도시 권역의 분교 형태라든지 폐교가 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목적, 그 취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희들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보면은 세종시 교육청의 중학교,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사례라든지 대구공고의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사례, 이 서울시 교육계의 추진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좀 유사했던 사례들이 한두 군데, 두 군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들을 좀 참고로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들이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좀 더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 특별법안에 따라서 이제 교육청에 입법 조회를 했습니다. 입법 조회를 했을 때 이 서울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유사하게 동일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이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도시 권역에만 한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거는 전국적인 부분, 왜냐하면은 서울에서도 자치구별로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듯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별로 또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별로 군별로 조금씩 성격들이 다르면서도 같은 모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캠퍼스 설립 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대도시 권역이라는 걸 포괄하지 말고 전국에 함께 우수 사례가 나갈 수 있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거는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할 때 저희가 시도의 의견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 올릴 거고요. 뭐 토론자들께서 얘기했듯이 조금 우려사항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이 필요한 공용시설 확보를 통해서 이 공교와 동일한 교육의 질적 수준이 꼭 제고돼야 되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분명 분교라든지 어감에서 오는 부분,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재정상 특례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상 특례라든지 거버먼스의 특례라든지 좀 더 전향적으로, 말 그대로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 도시형 캠퍼스가 이 기존의 학교 유형과 다른 형태로서 좀 더 확대, 말 그대로 미래형으로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특별법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논의, 입법적인 논의, 또 그 과정에서 저희 교육부 차원의 이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거다 해야 될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방향성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우리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대도시형 이 캠퍼스,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때 이 교육청 혹은 교육부의 이 온전한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자체, 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자체, 그 다음에 SH라든 지역별 공사의 형태,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이 폐쇄형을 지향을 해서는 안 되고, 교육감님 말씀처럼 개방형 체제로 꼭 가서 함께 논의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지금 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것과 연계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맞춤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두 번째로 좀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17개 시도별로 또 서울시에만 한정했을 때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일률적이지 않도록, 아까 우리 교육청 과장님 얘기처럼 여러 가지 유형들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한 가지 좀 유념할 거는 학교급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모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안전한 통학이라든지 집에서 가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지만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 거리보다는 좀 더 교육과정의 운영의 특례, 뭐 그런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세 번째로 유연성, 다양성을 당연히 대도시형 캠퍼스 모형할 때는 꼭 좀 추진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들 행정부는 입법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상상력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특별법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김용 의원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심이면서 법안심사 소위의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법안보다 이 특별법 법안 통과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 차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주신 의견들 받아가지고 미리 조금 의원실 가서 또 서울시 교육청과 가서 조금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이 특별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정부 측에 제안할 말씀을 우리 교육부의 우리 최홍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그 지방교육재정과에 지금 근무하시는데 공직자신데 굉장히 역할이 크십니다. 특히 제가 교육부의 그 공직자들이 좀 보수적이신데 굉장히 적극성을 띄셔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이제 간사고 법안소위위원장인데, 법안소위위원장이 아무리 이제 자기 법안이라도 여야 의원님들의 이제 의견 이치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 또 저희 법안을 잘 봐주셔야지 또 합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부 차관 또 장관에게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열띤 토론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서울 지역 과밀학급, 과대 과소학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절대 후진국이었잖아요. 가지고 이제 선진국을 되기 위해서 정말 일로 매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후진국의 태도는 1등 뒤통수만 바라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 뭐가 있냐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 정말 어떤 선진국을 만들어 갈 것이냐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한테 저는 전개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최근에 하나 이제 만든 말이 잘못하면 이게 뒤죽박죽 선진국이,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김포 서울시 편입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뒤죽박죽 선진국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좀 정합적인 여러 부문들이 이렇게 정책 가치들이 이렇게 정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또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이제 그런 선진국을 만들어 가냐 하는 새로운 도전에 저는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도 옛날에는 주로 빈곤, 결핍, 또 학교와 관련되면 학교 증가, 학교 확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풍요의 문제죠. 마약, 학생들이 이제 마약 문제 되잖아요. 이게 이런 도박 문제, 인터넷 중독,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문제. 그 다음에 학교도 학교 증가가 아니라 학교 감소, 그 다음에 학교 축소, 이런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은 경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경로를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선진국의 경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도전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은 이제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자분께서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형 분교가 더 좋은가 도시형 캠퍼스가 더 좋은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퍼스가 조금 너무, 분교가 너무 협소하지 않냐 그랬는데 여기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씀도 또 일리가 있어요. 일단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이화영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안 안전이라든가 이건 이제 이게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원체 그 관심도 많고 정말로 금쪽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분교건 아니건 간에 이런 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대선에서 정세균 후보님이 이제 제기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내년 2월에 주교 복합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분교 모델 정도는 저희가 모델을 어느 지정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 있어서 한 서너 개 정도 모델을 해서 일단 시범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학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염려하는 게, 이게 지금 아까 강일 고덕 모인데, 일단 학부모님들도 일단 온학교를 원하죠. 정규학교를 원하죠. 그런데 정규학교를 원합니까? 분교를 원합니까? 당연히 이쪽을 원하죠. 그러면 이제 정규학교는 안 됩니다. 그럼 분교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럼 98%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분교가 일단 설립됐을 때 저희도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제 일단 그거 먹고 콜하고 이제 불만을 쏟아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규학교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할 거다. 저희 그렇게 솔직히 예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으로 실제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음학교 모델도 있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그 개편형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있는데 통폐합이 돼서 분교로 되는 경우에는 교장 행정실장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농촌은 분교로는
기본적으로 원거리 모델입니다. 근데 도시는 근거리 분교예요.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8차선 도로 건너편에 분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 분교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간이라든가 교육과정의 공유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신설형의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일단 뭐 매입을 하는 경우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보면 체육관 급석까지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운동장 있냐 없냐 정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모든 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근거리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 체육대회를 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여행을 간다, 다 같이 가는 모델을 저는 연상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 한 분이고 교감 선생님 두 분인 거죠. 여기는 교감이 있을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교장, 교감, 그 다음에 요 정규에 교감이 두 분 있을 수가 있으면 교감이 세 분. 요렇게 운영되니까 도시형 분교는 그래도 좀, 지금 이호준 선생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짐들에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강소학교 개념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에 강소학교를 만든다. 요거 저희가 열심히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익 구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본교는 관리보다는 좀 늘어나는 느낌일 것 같긴 하네요. 이거 드는데 일단 이제 그 만들 때는 그 지점이 있는데,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뭐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되면 그냥 분교가 딸린 정규학교 관리자로서 부임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점은 초기만 하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금 더 미래학교 모형을 구현하는 분교 모델이면 좋겠다는 건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박강선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초품화나 분품화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초품화가 안 된다 그러면 분품화라도 이렇게 되고, 일단 분품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기대가 높아지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래 문화와 관련해서는 요게 이제 농촌 분교하고 도시형 분교로 보면, 농촌은 10명의 농촌은 분교가 있는데 서울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뭐 지금 이제 뭐 한 200명 내외까지, 혹은 저희가 서울에서 저희가 학교를 최대한 유지하는 저희 심리적 마지노선은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240명, 300명, 300명이지만 적정 학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막 그냥 통폐합으로 쭉 가버릴 때는 100명 이하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때까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또래 문화라든지 그런 데 오는 문제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문제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최 과장님은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교가 또 각각 다르고 지역 맞춤형이 가능하게끔 유연성이나 다양성을 구현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질적으로 하락되거나 뭐 당연히 그러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법안에 좀 담겨서 법안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먼저. 네, 우리 조영국 감님께서 오늘 네 분의 그 패널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메모지에 그냥 아주 꼼꼼하게 다 적으셔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이 좀 이해가 더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밋밋하니까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 말씀에 좀 반박하실 분이 있으시면 반박으로 가야지 좀 분위기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계세요? 우리 이화른 교수님 뭐 반박까지는 아니라도 또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나 오늘 오신 분들께 좀 드릴 말씀, 그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시형 캠퍼스라는 학교 모형이 사실 그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단계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개시되는 학교라 해야 그러니까 거의 말하는 미래형 학교 모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저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 유연화 다양한데 학교 모형도 다양해져야 될 것 같고 교육과정 운영도 다양해져야 학교 규모도 다양해져야 되고 설립도 굉장히 다양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작은 학교를 하더라도 교육 환경이나 교육 안쪽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공교 못지않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생각되고 아까 전화 그 항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성평의적인 것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계속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한 작은 학교들, 이선 주변 학교들과 작은 학교들이 살려나가는 방안들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시 그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이 전통적인 주거 지역의 학교들이 이제 과수학교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을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의 그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는 100% 과밀학교라는 것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시가 재개발을 계속 추진 중인데 아마 단지 내에 초등학교나 이제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이제 신설 학교를 아니면 이제 기존의 학교를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고 또 이 조합 측에서는 단지 내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아마 입주나 분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고민해서 추진하면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정된 시간이 돼서 우리 도시형 캠퍼스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준비의 첫 단추니까는요. 앞으로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전문가 의견들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형 캠퍼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형 캠퍼스 많은 관심 또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